네, 안녕하세요. NSHC의 뱃 인텔리전스 더 보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격 근무랑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해커들이 공격자들이 어떤 공격을 시도할 때 기업의 도메인,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업의 서버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공격만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접점이 넓어진 거죠. 임직원들이 원격지에서 이제 VPN 등을 통해서 집에서 직원 본인들 가정들의 집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 기업의 직원들의 어떤 그 집, 가정, 업무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공격 포인트가 되면서 어떤 그런 공격 지점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회 활동 자체가 그렇게 좀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분산되면서 이렇게 약간 축소된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노려서 공격자들의 공격이 활발해지고 해커 그룹들, 그 다음에 랜섬웨어 공격 그룹들 이런 그룹들이 팬데믹 기간에 더 이제 기승을 부려 실제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어떤 통계를 보면 팬데믹 기간에 그런 그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그리고 이렇게 VPN 등 재택이나 원격 근무 등을 위한 그런 업무들로 인한 어떤 그런 피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원격 근무를 하는 우리 직원들, 기업에 다니시는 직장인들도 거기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늘어난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는 그 실제로 공격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격자가 개발해서 유포하는 악성 코드라든지, 공격자가 공격하는 해킹 공격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만 분석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확장형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는 뭐냐? 그 앞에 확장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사회적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면 어떤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범죄자에 대한 뭐 신상과 이 범죄자의 범행 수법과 뭐 그런 범죄 현장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어떤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기존 CTI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자와 특정해서 그 범죄자의 행위와 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한다고 하면, 확장형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는 그 범죄자와 관련된 주변의 어떤 다른 환경들, 이 사람이 왜 약간 저희가 프로파일링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변에 어떤 환경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떤 공격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어떤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게 해주는 것이 확장형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CTI는 공격자 중심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장형 위협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공격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우리 조직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함께 수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인프라 자산이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서버의 개수, 그러니까 인프라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 변화들도 심해지기 때문에 그 조직에 어떤 자산이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버들, 사용하지 않는 자산들, 그 다음에 보안 패치가 되어 있지 않는 자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조직과 우리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앞에 있는 CTI의 어떤 분석 정보와 함께 이제 분석해서 종합적인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 CTI와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서 인텔리전스라는 그 영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 제일 좋은 건 우리 조직의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플랫폼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선책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 저희도 그래서 이 XTI 서비스를 서비스 형태로, 그러니까 물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긴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나 조직들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그 고객의 위협 정보를 대신 수집해주고 분석해서 리포팅을 제공하는,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눈을 돌려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인텔리전스는 약간 보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날 거를 알고 보험료를 붙진 않잖아요. 화재 보험도 마찬가지고, 집에 불이 날 걸 알고 붙지는 않지만 만약에 불이 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걸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인텔리전스는 일단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인텔리전스를 하다가 어떤 데이터를 먼저 이제 위협 데이터를 발견한다고 하면 그만큼 빨리 대응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보험성, 그리고 선제적이란 말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유출이 됐을 때 최대한 빨리 인지하고 대응하고, 이 유출된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인텔리전스 플랫폼,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